예, 안녕하십니까. 벤처캐피탈로부터 효과적인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한국투자 파트너스의 정순욱이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혁신의 시대입니다. 테슬라 자동차의 회사 가치가 전통적인 자동차의 그것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고 언제 AI 등의 신기술이 내 직업을 노리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혁신의 시대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 없이 창업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차별적인 의지와 행동으로 혁신을 리딩하여 기업 가치를 키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는 여러분들의 손에서 창출될 것입니다. 창업, 즉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원 중 하나가 바로 자금입니다. 자금은 창업자, 지인 등으로부터도 조달할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자금은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게 됩니다. 금융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금융기관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은행이나 신용조합 등 예금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보험회사와 같이 연금,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그리고 증권 및 투자회사와 같이 브로커, 인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다만 초기의 창업 기업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받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벤처캐피탈로부터 금융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초기 기업일수록 담보와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초기 기업은 유형자산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보유자산이 기술, 경영 및 영업능력 등의 무형자산일 것입니다. 벤처캐피탈은 이러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수혈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은 2019년 23,268건의 거래에서 약 2,600억 달러를 모금하였습니다. 벤처캐피탈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유니콘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기업 가치가 크게 인정받게 되면 벤처캐피탈은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은 표와 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기업도 5개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지칭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은 유니콘이 탄생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벤처캐피탈들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018년도까지 약 100밀리언 달러 이상의 투자받은 기업 현황을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하여 과감한 자금 집행이 가능해진 것이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이란 고투자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리스크도 성장 가능성도 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융 자본을 의미합니다. 주로 본격적인 매출이 시현되기 이전 단계에서 제품 개발, 양산, 영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리즈 A, B, C 등의 라운드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투자하여 지분을 확보한 후에 상장이나 M&A 등을 통해서 투자 이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벤처캐피탈은 주로 창업투자 조합을 설립하여 투자를 합니다. 창업투자 조합이란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함을 주된 목적으로 벤처캐피탈사가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기관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결성을 한 중소벤처기업에 등록된 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은 조합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조합원, LP라고도 불리는데요. 다른 조합원들은 수익 배분에만 참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약 10년 정도 운영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한편 벤처캐피탈이 운영하는 조합은 설립 근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의 투자 가능 영역이 가장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150개 정도의 벤처캐피탈이 활동 중이고 신규 결성된 56개 조합의 총 약정 금액은 1조 2천억 수준입니다. 운영 중인 조합은 약 956개로 총 28조 원의 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789개사에 1조 7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투자되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초기 기업의 경우 투자를 받을 건지 대출을 받을 것인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도 가능한 상황이라면 다음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분을 줄 만큼 필요한 자금인가? 투자자의 경영 참여나 간섭을 받을 수 있는가? 투자자의 경험을 공유받는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VC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 아이템인가에 대해서도
다음의 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로 운영할 예정인가? 개인 기업으로 운영할 예정인가? 빠른 성장이 가능한 사업인가? 차별화가 가능한가? 투자자에게 투자 자금의 회수 방안을 설득할 수 있는가? 입니다. 투자 유치는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시기와 규모, 투자자 및 각 단계별 전략과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투자 유치 이후의 향후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 유치가 어렵게 여겨지신다면 그것은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비대칭적인 정보, 기업 자산의 특성, 시장의 조건에 대해 회사나 투자자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자 유치 과정은 이러한 견해의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 등의 상황에서 투자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역은 다수의 미팅을 통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신뢰도 및 인성, 대표이사의 기업가 정신, 대표이사의 경영 능력, 그리고 파트너십 가능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 측면에서는 분야별 전문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구성원 간의 팀워크가 좋은가, 사업적 협력 관계, 아웃소싱 등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 아이템과 관련하여서는 전후방 시장의 연관성 및 성장성, 핵심 기술력, 시장 규모 및 성장 가능성, 경쟁업체 대비 비교 우위 요소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과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 특례 상장과 관련된 루트를 통해서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데요. 이는 실제 상장 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 평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VC에 대한 회사 소개는 주로 IR을 통해 개별 또는 복수의 심사역을 대상으로 수행이 됩니다. 한두 번의 미팅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이 전달되어 서로의 견해가 좁혀졌다면 다행이지만 어떤 경우는 투자 유치까지 반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는 벤처캐피탈의 내부 투자 절차에 기인하는데요. 심사역이 회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다소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한 시기보다 최소 3개월 이전에 투자 유치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사역이 투자 의사를 밝혔다면 일반적으로 주요 거래 조건을 전달하게 됩니다. 해당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의 종류와 회사의 가치, 그리고 투자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전환상환 우선주의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보통주보다 재산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된 주식인과 동시에 일정 기간 이후에는 채권으로서의 회수도 가능하고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특약이 있는 형태의 주식입니다. 투자는 한 번에 수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단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VC는 주로 시리즈 A, B, C 그리고 프리-IPO 단계까지 투자를 수행하며 시리즈별 투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즉 후속 투자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성장에 따라 가치를 올려 투자를 받아서 과도한 지분 희석을 방지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초기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하고 이후 사업화가 가시화되었을 경우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투자가 선호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투자 유치를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제까지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소요 예산 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투자를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1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투자자와 회사를 잇는 매체로서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어떠한 투자회사에 어떠한 방식으로 회사를 소개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회사 가치와 투자사에게 허용될 지분율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사업이 수년 내에 상장 또는 M&A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은 거듭 말씀드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벤치마킹 회사 또는 유사회사에 그것을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역은 IR 미팅에서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하고 구도상으로 상세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한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며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술만 강조하기보다는 시장성과 조화된 기술력을 피력할 것, 초기 기업의 경우에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장기적인 재무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투자 기간별 선호하는 전달 포인트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 둘 것, 총 투자 유치 금액은 단계적 투자를 감안하여 가급적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사업계획서는 신뢰성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매출 추정이라든지 기술의 우위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좋은 인상을 주기가 힘듭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기존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초기 기업의 경우 아직 사업화나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주로 구성원, 보유 선행기술 등을 가급적 객관적으로 전달하시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 위주로 설명하시면 되나, 성장 단계 또는 이미 초기 투자를 받은 경우의 사업계획서는 개발되거나 진행된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시장 진입 전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VC와 접촉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IR 행사가 있어서 벤처캐피탈 심사역이나 투자자를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투자 유치 성공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인력이 훌륭하고 사업 아이템이 이미 검증받은 경우라면 벤처캐피탈이 먼저 접촉해 올 것입니다. 문제는 유사한 사업 아이템이 이미 투자받은 사례가 있고 창업팀이 젊어 객관적으로 어필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인내심을 가지고 주변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소위 콜드콜은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VC 첫 미팅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수가 명확한 상황이므로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시다면 심사역에게 지적받기 십상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므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적 인상, 부실한 시장 조사 및 과도한 목표 제시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벤처캐피탈 투자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 발전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는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적에 대한 압박과 보고 및 사전 동의에 따른 경영상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기로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투자자의 레퍼런스도 체크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투자사에 접촉해야 할까요? 쉽게 돈을 주는 곳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벤처캐피탈 투자를 의뢰 결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일단 투자를 받게 되면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점이 유사합니다. 결혼을 아무나랑 할 수 없듯이 투자 또한 궁합이 존재합니다. 동일한 투자 조건이라면 단순한 투자 행위로 인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벤처캐피탈의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소위 회사의 가치 협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다수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어느 정도 재량껏 밸류를 산정할 수 있지만 초기 기업은 대부분 벤처캐피탈이 제시하는 밸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동일 업종에서의 유사회사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협상의 영역이고 결과적으로 회수 시에 밸류와 희석률 등 벤처캐피탈이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고민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B회사와는 동일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영진이나 개발 진행 상황들이 완벽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동일 영역에서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사 기업에 대한 스터디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회사의 밸류를 피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끔 벤처캐피탈의 경영 참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시는 창업자가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벤처캐피탈의 역량에 따라 달리 체감될 수 있을 것인데요. 벤처캐피탈이 신뢰할 만한 곳이라면 이미 유사 기업의 투자 및 회수를 통한 노하우를 경영에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서에서는 다소 과도하게 경영에 참여하는 내용이 기재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독소 조항이라기보다는 투자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심각한 경영권 침해는 조율하셔야 합니다. 회수는 벤처캐피탈 투자의 목적입니다. 회수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고민을 해 놓으셔야 VC 미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VC는 펀드의 속성상 시리즈 A 투자 시점 기준으로 약 4에서 5년 차에 IPO를 통한 회수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장 요건을 미리 파악하시고 해당 시점에 상장 요건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작성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물론 M&A를 통한 회수도 가능하겠으나 국내에서는 확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M&A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소위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인수와 합병이 일어나는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벤처캐피탈에게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업자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